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 가상으로의 몰입과 감각의 확장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상현실의 탄생을 통해 상상력이 기술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굴벽화에서 입체경, HMD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어떻게 기술로 실험되어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갈망해 왔을까요? 인간은 언제나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눈앞의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을 상상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 욕망은 예술과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동굴벽화에서부터 영화, 그리고 오늘날의 가상현실, 즉 VR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며 자신이 느끼는 현실의 의미를 재정의해 왔습니다. 가상현실은 그 긴 여정의 최신 형태이자 인간의 상상력이 기술로 구체화된 결정체인 것입니다. VR은 단순히 환상적인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가상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가상현실이란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 또는 그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정의 속에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과 비현실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감각을 통해 들어온 신호를 해석하여 현실을 구성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물리적 사실이라기보다 해석의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기술이 오감을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현실을 모사한다면 그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진짜로 인식됩니다. VR은 이러한 인식의 경계를 실험하는 기술이며 인간의 지각이 얼마나 유연하고 주관적인지를 드러내는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뿌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찰스 휘트스톤은 두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미러 입체경을 개발했습니다. 이 단순한 장치가 보여준 두 눈의 시차를 이용한 깊이감은 오늘날 VR 디스플레이 기술의 시초가 되었죠.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 1935년 미국의 SF 작가 스탠리 와인바움은 피그말리온의 안경이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인공은 특수한 안경을 쓰고 냄새, 촉감, 시각, 청각이 모두 결합된 가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의 VR이 제공하는 몰입형 경험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견한 작품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인간은 상상 속의 세계를 실제 기술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미국의 영화 제작자 모턴 하이릭은 센소라마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용자는 앞에 화면을 통해 입체 영상을 보고 의자가 진동하며 송풍기와 향기 발생기가 작동하여 실제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멀티센서리 VR 시스템이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Virtual Reality, 즉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약자죠, HMD의 등장으로 사용자는 마침내 머리와 시선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가상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1세기 들어 컴퓨팅 성능의 향상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VR을 대중적인 기술로 끌어올렸습니다. HTC 바이브, 오큘러스 퀘스트, 플레이스테이션 VR 등 다양한 기기가 등장하며 가상현실은 더 이상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화면 속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공간에 머뭅니다. 그 순간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인간은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VR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VR의 발전은 기술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인식의 진화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현실이라 부르지만 VR은 그 감각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신체를 가지거나
중력을 무시하거나 전혀 새로운 공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실제가 아니지만 감정은 진짜로 느껴집니다. 두려움, 설렘, 감탄, 감정의 진폭은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경험이란 무엇인가, 현실이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죠. 가상현실의 등장은 예술의 개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거나 그 너머를 상상하는 행위였다면 이제 예술은 현실 자체를 새로 만드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는 더 이상 캔버스나 악보 위에서 세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직접 세계를 건축합니다. 빛, 소리, 질감,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 설계게 하며 관객이 들어가 경험하는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상상력이 기술을 통해 구현되면서 예술은 감상하는 것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VR의 세계는 단순히 인간을 현실로부터 도피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의 구조를 다시 관찰합니다. 현실을 모방한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VR은 기술이지만 동시에 철학이며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어서 VR의 원리로 들어가 현존감, 자율성, 상호작용, 몰입감이 어떻게 뇌를 설득해 가짜를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감각의 설계가 바뀌면 경험의 정의도 달라지는 지점을 사례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현실이라고 믿게 될까요? 가상현실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인간은 5가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 감각이 만들어내는 경험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이란 인간의 감각 체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뇌가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도록 설계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VR의 목표는 인간이 현실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감각적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현존감, 자율성,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감입니다. 이 4가지 핵심 개념은 인간이 가상 공간 안에서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인식의 구조이며 기술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먼저 현존감은 사용자가 자신이 가상의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식적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 촉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VR 기기가 현실과 같은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음향이 3차원적으로 들린다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현존감이 완전할수록 사용자는 자신이 물리적 공간에 있음을 잊고 가상세계 속 존재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요소인 자율성은 사용자가 그 세계 안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현실이 단순한 영상과 다른 이유는 그 안에서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돌리면 장면이 바뀌고 손을 뻗으면 물체가 반응하며 걸으면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자신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자율성이 주어질 때 가상 공간은 더 이상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가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은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반응하며 존재를 확인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만지고 말을 걸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VR에서도 이 상호작용이 제대로 구현되어야만 진짜 같은 세계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상의 버튼을 누르면 촉각 피드백이 손끝에 전달되고 문을 열면 사운드가 바뀌며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이러한 미세한 반응의 집합이 인간의 뇌에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상호작용이 정교할수록 사용자는 자신이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계와 관계에 맺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몰입감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집중의 경험입니다. 몰입이란 단순히 재미있다는 감정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현상입니다.
사용자가 현실의 존재를 잊고 자신의 감각과 의식이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 흡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감이 높은 VR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시간의 흐름을 잊고 가상의 사건에 실제처럼 반응합니다. 공포게임 속 괴물을 보면 심장이 뛰고, 낭떠러지를 보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바닷속을 헤엄치면 실제로 숨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몰입감은 인간의 감정과 생리 반응이 모두 기술과 연결되는 지점이며, 그야말로 감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기술적 장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심리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감각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모든 경험은 사실 신경과 전기 신호의 조합일 뿐이며, 그 회로를 다른 방식으로 자극하면 전혀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즉, VR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각 메커니즘을 실험하는 하나의 도구인 셈입니다. 가상현실의 이러한 감각적 확장은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동시에 허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VR을 이용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파일럿은 실제 비행기 대신 VR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번의 이륙과 착륙을 연습할 수 있고, 의대생은 가상수술실에서 복잡한 장기를 다루며 생생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에서는 VR이 새로운 창작 무대를 제공합니다. 화가는 붓 대신 가상 브러쉬를 들고 3차원 공간 위에 그림을 그리고, 무용가는 현실의 무대를 넘어 중력조차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춤을 춥니다. 관객은 더 이상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는 자로 변합니다. 이처럼 가상현실의 경험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현실의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가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VR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며, 동시에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가상현실이 보여주는 세계는 인공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꿈꾸어온 감각의 진화 그 자체입니다. 자, 이번 4주차 1차시 VR 가상으로의 몰입과 감각의 확장 내용을 복습해보는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VR의 계보에서 19세기 휘트스톤의 땡땡은 두 눈의 시차로 깊이감을 구현해 오늘날 HMD의 원리를 예고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미러 입체경입니다. 두 눈의 양한 시차를 이용해 입체감을 만들어낸 초기 장치로 현대 VR 디스플레이 기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존감, 자율성, 상호작용, 몰입감은 각각 독립적으로만 작동하며 서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네, 이 네 요소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해 몰입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호 의존적 구조로 설명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강화되면 다른 요소의 체감도 함께 상승하는 방식으로 VR 경험 전체에 깊이감을 부여하죠.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 수업에서는 VR, 즉 가상현실 기술의 근본적인 흐름과 진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VR이 단순한 최신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재현하고 확장하려는 오랜 염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상력이 기술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실을 모사하려 했던 동굴 벽화에서 시작해 입체 이미지의 원리를 구현한 19세기 미러 입체경으로 이어졌고, 이후 감각 몰입을 극대화한 센소라마를 거쳐 마침내 현대의 고성능 HMD 기반 VR 시스템에 도달했습니다. VR 기술은 이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실험하며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실험실과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VR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들을 분석했습니다.
VR은 사용자가 가상환경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인 현존감, 자유롭게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상호작용, 그리고 외부 현실을 차단하는 몰입감이라는 4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우리의 뇌를 성공적으로 설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각의 설계가 바뀌면 경험의 정의도 달라진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VR은 교육, 예술, 산업 전반에서 혁신적인 감각의 확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어디까지를 현실로 믿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새롭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AI와 문화예술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I와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문학부터 사진과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비롯하여 음향과 음악, 쇼폼 영상, 단편, 긴 영화, 미디어 아트, 가상융합 공간, 그리고 새로운 건축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과 패러다임은 예술의 경계와 장르를 바꾸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강의 전체를 관통하며 여러분께 공통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관점. 첫 번째, 기술의 능력 확장. 2번째, 인간 고유의 감성. 3번째,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AI 기술적인 능력은 이미 놀랍습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습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지시에 따라 그 패턴을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정말 인상적이지만 과연 이 패턴 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창작 활동일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직관, 신념을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한 화가가 약 10년을 고민해서 완성한 한 유화 작품은 그의 영혼이 담긴 것이죠.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에 기반한 결과물을 생성해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감정과 통찰입니다. 위대한 문학작품, 음악, 미술은 모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 사랑과 같은 깊은 감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컨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볼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밤하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시간, 그가 느꼈던 절망과 동시에 자연에서 찾은 희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합한 혹은 모사한 이런 작품이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AI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영감을 받는 원천, 협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 발명이 미술을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예술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과 감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창작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AI는 도구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주체가 될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는 AI 시대의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날 때, 그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음악의 재능이 다르고 또 미술의 감수성도 다르며 창의성을 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어쩌면 AI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음악 교육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또 그림을 배우는 학생에게 AI가 그 학생의 그림 스타일을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거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학생도 이제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을 AI 튜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학생들을 유명한 미술관으로 가상여행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화가들의 영상 강의를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문화예술 교육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흥미롭게도 많은 교육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창의성 촉발의 도구로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요컨대 인공지능 음악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멜로디를 즉시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 요소, 즉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AI 미술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합니다. 기술이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담당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도 AI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각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 강점과 약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사에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천 건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깊은 관계 형성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와 인간 교사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맞춤형, 포용적, 그리고 창의성 넘치는 예술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예술의 가치는? 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는 시대에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이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구조적으로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경험, 상처, 꿈, 그리고 영혼의 울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생성형 그림이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받쳐 그은 유화 한 점이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 청경자 화가의 그림, 이상 작가의 소설, 이런 작품들이 가진 가치는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자명하게도 AI 시대일수록 이런 진정한 창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존입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화되고 표준화되고 효율적이나
문화예술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민족, 각 지역, 또 각 개인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식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인도의 춤, 또 중동의 시, 문학 등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없다면 인류는 얼마나 단조로워질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역의 예술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에 전승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예술, 사라져가는 공예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예술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시대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작품들이 무료로 배포되면서 전문 예술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으로 존경받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예술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 예술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창작 생태계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음악이 주는 감정의 동반자 역할을, 절망 속에서 미술이 주는 희망을 말입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줍니다. 춤은 우리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연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AI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휴머니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경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예술가를 지원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시할 때 바로 그때 예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 함께 기술로 풍요로워지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